건강을 지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할 게 있어요. 공기를 제가 아까 그 좋은 걸 마시라고 했죠, 그죠? 공기 마시는 좋은 공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독소를 안 먹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먹은 독소를 빼내는 방법, 그죠? 먹은 독소를 빼내는 방법 중에 꼭 해야 될 게 이제 증류수 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린 거예요. 뭐 그냥 나는 그냥 물 먹겠다 그러면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제가 연구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건강 유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물하고 공기하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복복식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 물은 뭐 일반 이 다른 정유수기 물이나 그 다음에 뭐 생선 이런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기미네랄. 그게 안 녹더라 이게요. 내 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 없이 얘기한다면은 제가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증류수기에서 제가 직접 증류한 거 여기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만들어서 우리 카톡방에 하고 유튜브 올리려고 해요. 이게 물의 실제. 물론 뭐 다른 물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이 물은 또 단점이 뭐냐?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 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수차하고 광고할 때 생수물하고 증류수 물하고 고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 증류수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다 죽어버리죠. 그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만 알고 술을 몰라요. 물의 역할이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물은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체온을 낮춰주거나 높여주고, 그죠? 뜨거운 물 먹으면 내 체온을 높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찬물 먹으면 내 몸을 낮춰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해독을 해, 물이. 네. 증류수기가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포 구멍을, 물구멍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 무기미네랄을 가진 물들은 세포 구멍을 막아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임상 실험한 것들을 제가 많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관절염 환자라든지 류마티스 환자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병이 생기냐? 몸이 굳어요. 왜 그래요? 세포가 굳으니까 몸이 굳죠. 근데 그걸 이제 증류수기를 먹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그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왜? 독소가 나가니까. 네. 그런 임상 이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고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저는 알면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잠도 안 자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지나면 이제 푹 이제 꺼지지 모르나. 네. 너무 또 이번에 좋았고. 그래서 제가 증류수를 당장 알아본 거예요.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안식일에서 하는 그 회사,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삼육대학교에 김 무슨 교수님 계신데, 네.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계세요. 교수님. 그분이 증류수를 6편 그 강의를 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걸 다 읽어보니까, 맞아요. 맞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구해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이제 해가지고 회사를 몇 군데 이제 다녀보고, 근데 한국의 회사들 알아보니까 다 망해버렸네. 한 5군데 연락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안 팔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 가보니까 그 회사도 망했더라고. 근데 그 회사는 3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30년 만들었는데 망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일본 거하고 중국 거하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을 가보고 이제 검증을 해봤어요. 그때 사람이 아주 괜찮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30년간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애프터 서비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근데 일본 걸 하려고 했더니 일본 거 제가 추천해가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230만 원이야 일본 걸. 그래가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미국 것도 뭐 600몇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제일 싼 거 25만 원. 그 다음에 조금 고급형은 이제 40만 원. 그 정도면 뭐 큰 무리 없겠더라고요. 20만 원하고 40만 원 무슨 차이예요? 아, 일단은 모다가 차이 나요. 그 팬이 있어요, 모다. 그 모다가 이제 중국산 쓴 거하고 미제 쓴 거하고 그게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끓이는 속도라든지 그런 이제 그 기능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레비도 뭐 좀 비싼 거, 싼 거 있고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독하는 방법은 이제 베이킹 소다수 하고 그다음 증류수 그러니까 그 베이킹 소다수를 증류수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타 먹으면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소다나 소다수는 똑같아요? 소다는 베이킹 소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고 네. 베이킹 소다수는 베이킹에다가 아까 그 저기 사과 식초에다가 죽염에다가 이걸 탄 걸 베이킹 소다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먹되 네.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물 대용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 먹을 때마다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치를 딱 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1000cc를 먹여야겠다. 그러면 1000cc를 아침에 타놓고 그거 컵에다 따르고. 그럼 이걸 계속 먹고 하면 몸에 좋은 종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빠져요. 치료받으면 되나요? 독소가 빠지니까. 네, 자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종양이라고 치자고요. 종양이나 예를 들면 이제 암이나 이 종양이나 암이 생기는 우리 몸의 부위는 그 산성 체질인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성 체질이라는 뭐냐면 pH가 그 7 미만, 7 아래인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은 몸이 산성화가 돼버려요. 토양도 산성화가 되면 어때요?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중성이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중성. 우리 사람은 중성으로 원래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베이킹 소다가 네. 베이킹 소다가 이 산도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pH가 9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9가 예를 들면 이 체질로 들어간다. 종양은 이 산성 체질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pH 9가 들어가면 이 산성 체질이 뭘로 돼요? 중성이나 약 알칼리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종양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종양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암이고 뭐고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체질을 먼저 바꿔버리니까. 네, 산성 체질에서 중성 체질로 아니면 약알칼리 체질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거기서는 종양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걸 이제 먹는 거죠. 제가 베이킹 소다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설명을 못 하는데 일단 하여튼 여기 이 정도 이제 아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저한테 카톡을 올리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물주경과 해독. 이제 해독이 아까 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3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 물주경으로 해독을 해도 돼요. 이건 이제 조금 급할 때, 단기간에 할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거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2리터 물에다가, 저는 이제 죽염수를 타라고 그래요. 여기 천일염으로 돼 있는데, 죽염수. 이게 이제 그 죽염수가 10%짜리거든요, 이게. 이게 300cc예요. 그러면, 20% 농도를 10% 여기 20%가 아니고 10% 이게 잘못됐네. 이거 10%로 맞춰야 돼요. 농도요? 네. 전체 농도를 10%로 맞춰서 이걸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물을 이제 따뜻한 물을 좀 타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이 30분 안에 다 드세요. 그러면 아마 설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대장을 다 청소해 준 거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3일간 계속을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단기간에 급할 때 이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시죠. 물주경은 넣어준 거예요. 예, 이 물주개물을 넣는 거예요. 얼마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2리터에 10%니까. 네. 2리터에 10%니까 네. 그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 이제 해독 거는 네 번째 방법. 주스를 먹는 방법이에요, 주스. 그래서 여기다가 당근, 사과, 귤, 생강, 양파 이것을 그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만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물을 넣으려면 이제 증류수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 모다 돌아가게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시로 사실은 아침 식사로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죠? 이걸 아침 식사로 대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피를 맑게 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 생명은 피라는 걸 요즘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예요, 원리. 건강 원리. 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몸에 독성에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마트에서 있는 포장된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다 독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일부는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독성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품이든지 식품 첨가물이나 거기 색소나 그 다음에 글루탄산 만내는 거 뭐 이런 거 안 들어간 식품이 없어요. 제가 홈쇼핑에서 좀 우리 집사람들 미국 가고 그러면 저 혼자 있으니까 간편하게 먹으려고 뭐 사면 꼭 30개씩 이렇게 팔잖아요. 박스로 해서 홈쇼핑에서. 그거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영양 성분을 걔들이 얘기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살 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만두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싶으면 사고 싶으면 요즘은 그냥 안 사요. 성분표 읽어봐라. 네. 그런데 살 게 없더라고. 저는 그래 절대 안 사요. 네. 왜? 다 버려요. 그거 내가 독을 어떻게 먹어? 아무리 뭐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식품 첨가물 보세요. 쌀에 방충제, 방부제, 된장에 품질, 계량제, 보존료, 김, 착색제. 요즘 유튜브에 김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착색제가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무에 감미료, 착색제. 요 노란무 있죠? 노란무 다 착색제 쓴 거예요. 하얀 무를 팔아야지 왜 노란무를 파냐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보존료, 뭐 조미료에 글루탄산, 나트륨. 조미료에 글루탄산, 나트륨이 뭐냐면 입맛 내는 화학 성분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영어로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빵에도 이 방부제, 버터, 보존료, 산화 방지제, 착색제. 이거 보면 못 먹어요. 햄, 소세지 이런 거만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살려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100% 지킬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조제를 많이 쓰니까 네. 끓는 물에 한번 데쳤다가 이렇게 해 먹는다고 또 그러는데 그건 어때요? 그래서 상관이 없나요? 그건 이제 일부는 없어지겠죠. 일부는 없어지는데, 이제 아까 독을 없애는 방법,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먹는 거. EMA하고, 그죠? 베이킹소다로 넣어서 30분 넣어. 햄도 그렇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100%다 없어질 수는 없어지진 않는데, 겉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죠. 물론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갈비 한다면 벌써 제가 사정을 해요. 여자분들은 고기나 이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냥 물에 그냥 간단히 씻어서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꼭 좀 넣어서 해달라고.
고기도 넣어요. 네. 왜 고기도 넣어보면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네. 여기 이런 거 보면요 아이스크림인데도요 색깔낸 착색제, 감미료, 유화제.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일찍 왔는데 짐을 이제 여기다 놓고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그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쉬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커피하고 뭐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 전에 커피를 한잔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거기 쌍화탕이 있어. 그래서 쌍화탕을 하나 시켰어요. 와, 설탕 덩어리 설탕 못 먹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먹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커피 한잔 먹겠다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시켜서 먹었거든요. 완전히 저 빵도요 완전히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만 넣은 게 아니고 저는 먹어보면 금방 하래요. 예민해가지고 이 몸 자체가 예민해가지고. 네. 두부도요 응고제, 뭐 살균제, 말린 굽이 생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떤 건지. 베이킹 소다 물을 애기들한테도 먹여도 돼요? 양을 작게 먹여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식품 첨가물에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먹어요?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면 정부에서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식품별로 함량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거 한 가지만 먹으면 괜찮죠. 근데 여러 가지 먹으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쌓여버린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영양 성분 이게 보시면 전부 다 여기 글루탄산, 뭐 향미 증진제, 뭐 향미 증진 뭐냐면 냄새를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입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식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혀에 향미 증진제가 중독이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뭐 향미 증진제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양 성분을 보고 사셔야 돼요. 네. 물론 뭐 그거 보면은 뭐 별로 살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낫지. 네. 무섭다고요. 그래 놓고 내가 왜 암에 걸렸냐? 내가 뭐 병에 걸렸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가. 모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모르고 짓는 죄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해보면, 정말로 제가 옛날에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죄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철 스님이 수미산만큼 자기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죄가 어떤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게 죄더라고요. 그래 요즘에 깜짝 놀라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양 성분표도 이 식품이나 이런 거 살 때 반드시 이걸 보시고 사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닌 것들이 있긴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뭐 요즘에 뭐 TV 같은 데 유튜브에 가면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뭐 정말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게요. 이제 독소는 이제 그 폐를 통해서 숨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이런 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을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제 배출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는지 동시에도 되고 이게 특별히 뭐 그 대변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독을 들어가면 배출하는 경로가 이래요. 그런데 뭐 그냥 있어서 배출이 되나요? 독은 쉽게 배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증류수기를 끓여보면 알아요.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 손으로 긁고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증류수기 안에 이제 저걸 줘요. 시료를 이제 그걸로 이제 닦아야만 이게 지워지더라니까요. 그게 강산성이에요, 강산성.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 내 혈관이 보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뭉치면 이제 결석이 생기거든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독성에서 제가 이제 해보면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이제 이 가려움증이 있더라고요. 가려움증.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거 물론 노폐물로 이제 대변이나 이런 걸도 많이 나오는데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명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만 조절하면 돼요. 약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심해서 못 참겠다 그러면 일단은 끊으세요. 끊었다가 한 3일 있다가 하루나 뭐 이틀,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양을 조금씩 늘리세요. 그래서 증류수기를 먹어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도 뭣도 모르고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예를 들면 1000cc를 먹어야 되면 예를 들어 한 100cc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오늘 괜찮으면 오늘 먹었는데 내일 괜찮으면 이제 또 내일 또 한 200cc 먹고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죠? 그걸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고생한다고. 예. 자, 상황장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 호전 반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노폐물이 이제 이 증류수기를 먹으니까 이제 이 대변이 설사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분 좋은 설사예요. 제가 느끼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혈액이 이제 순환할 때 이제 이렇게 구토라든지 이렇게 발열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태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명예이상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안 거치면 그게 효과가 없든지 아니면 아주 건강한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뭐 몸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이런 증상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해독 후에 나온 담석과 수표 사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역삼동에서 자연치유할 때 제가 해독센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화장실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돌이 나왔어요? 네, 돌도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어디 가서 산대 이 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증류수기 그 바닥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뭉치면 돌이래요. 그게 담석이라고요. 네. 돌이 무지. 이거요, 제가 방독면 쓰고, 제가 저기 잠자리치 같은 걸로 화장실 거기다 딱 대고, 그분한테 받으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요도에 돌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다물 있죠. 그거 먹으면 좀 돌이 어떻게 좀 베이킹 소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일반 물을 먹으면 결국 또 쌓이거든요. 소다물 먹으면 소담을 먹으면 그걸로 해서 그게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거 얼마나 먹어야 하루에?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루 먹는 양? 네, 베이킹 본인이 먹히는 대로 먹으면 돼요. 무슨 의사들은 2리터다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물이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세포에서 원하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예. 그 요도 밑에 예. 돌이 빡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배출이 안 돼갖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걸 수술하려면 기본에 이제 수술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보험료 없이 하면 한 4,500 들어요. 칼 됐다 그러면. 그럼 자기 부담이 한 10%면은 10%나 20% 되면 이제 훨씬 줄겠죠. 그런데 내가 하여튼 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수술하면요. 큰 병원 가서 하려면 기본이 4,500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수하고 증류수하고 이렇게 타서 한 3개월만 먹어보시고,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몸이 좋아지고, 이게 한꺼번에 이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서서히 녹아서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석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맥주가 뭐예요? 증류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대변 담석과 숙변에서 나온 것들은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찍은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니까요. 제가 얼굴 닦고 알아요. 하도 많이 해봐서. 이것을 8년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일단은 잠을 못 자니까. 이분들 10시간 해요, 10시간. 10시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막 쓰러지는 사람들 별 사람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저기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 8시부터 시작해요. 그럼 아침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받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받아요. 이게 이제 2시간씩 그 식품을 먹는데, 이제 4시간째부터는 이제 싸기 시작해요. 이제 화장실 줄 서요. 왔다 갔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한 4개를 맡으려고.
급하면 거기 가서 살아. 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우리 몸에 이 고속도로가 4개 있어요. 맨 먼저가 이게 경락이에요. 경락. 경락은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은 뭐예요? 피가 흐르는 길.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림프. 청소부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네. 림프액이 다니면 청소를 다 해가지고 쓰레기들을 이게 이제 그 운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혈관 옆에 보면 림프가 다 있어요. 림프 이 관들이.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청소가 돼요. 그래서 림프가 막히면 막 붓잖아요. 이럴 때. 그죠? 네. 림프 절이 막 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신경이에요. 신경.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이나 이런 것들 신경에서 이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물론 뭐 여기 전부 다 이쪽에 이제 뭐 경락 이쪽만 빼놓고 혈관이나 림프에는 신경이 다 그 그물망처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는 것은 다 신경 탓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가 막혀버리면 이제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독소. 그래서 해독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이제 해독을 하시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빛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금식하면 빛 난다고 그러죠, 얼굴. 그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여러 구절 나오잖아요. 금식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네, 독소가 빠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인체 혈관입니다. 이런 혈관들이 아까 그 중지수에 있는 돌덩이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막 새벽에도 전화가 막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뇌출을 쓰러져가지고 부여 사는 친구인데, 아유, 얼마나 뭐 전화하고 막 뭐 카톡도 보내고 막 얼마나 그러지.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주는 것도 막 똑같은 거 또 묻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하는 걸 다 이 메시지나 이 카톡으로 강의를 해줘야 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것만 내가 답변해 주겠다고 했어요.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라. 내일을 못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걸 5번, 막 10번씩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뭐 한 7시에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주 효자더라고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이제 그런 분도 결국은 독소가 혈관을 막으니까, 혈관이 막히니까 어때요?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다른 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네. 자, 다음 장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게 우리 몸에 가스로 생겨요. 가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류수를 먹고 뭐 어떤 해독제를 먹으면 몸에서 그걸 해독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더 더러워져요. 더 독소가 많이 생겨요. 왜? 뭉쳐있던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 가랬고요. 이게 많이 쌓이는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체에 있을 때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열기법, 사열기로 우리가 이제 구멍을 내주는 방법을 제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가스였을 때 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빠져요. 네. 얘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 구멍 뚫어주고, 육각 세라믹 딱 붙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오래돼서 뭉쳐지면 거기서 뭐가 되냐? 지방질로 돼요. 지방질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래돼서 이제 저기 하면 이게 이제 종양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종양이 오면 벌써 가스 독소가 누적이 돼서 여기 지방질로 해서 이게 썩어가지고 이게 종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벌써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5년, 10년 돼야 돼요. 금방 안 생겨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그래서 혈관도 이제 그 활성산소나 지방질이나 어혈이나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이게 이제 담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혈관 벽에 붙어버려요. 근데 이게 몸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류수기 안에 그 바닥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내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이제 예, 혈전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리를 뭐 복잡하게 뭐 설명해서 아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에는요 의식하는 게 겁나요. 저는요 이걸 알다 보니까 아 무섭더라고요. 그게 먹으면 나한테 온다. 먹으면 이게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나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의식을 잘 안 해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 전화 왔더라고. 식당은 다 되는. 오늘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내 몸에 나쁜데 그걸 계속 삼을 수 없고 뭐 맛있는 뭐 김치찌개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해놨다고. 요즘은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 말로 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써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그 설거지 할 때 딱 보게끔 거기다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김감사 식단 해가지고 밥, 국, 반찬, 뭐뭐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편하죠. 네, 그래서 거기 특별히 들어간 게 양배추하고 그 양파가 들어갔어요. 네, 그건 필수. 그 다음에 검은콩하고 그 다음에 멸치. 생멸치 알아요, 생멸치. 그 된장에다 찍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양배추가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속도 편하게 하고. 양배추를 푹 삶아요. 삶아서 그걸 저는 간장 거기다 우리 맛집 간장에 찍어 먹거든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식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줘서 2, 3개월만 딱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외식할 때요 예. 장어 같은 거, 뭐 추어탕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먹으면. 물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집사람한테 이제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반응이 딱 와요. 그러면 그 고기 사다가 우리 EMA하고 베이킹소다에 30분 넣어가지고 쭉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수육을 해도 거기다 항상 예. 담궈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드시면 안 돼요.